원장님은 스스로 어떻게 음식을 실천했을까? 네, 정말 본인도 이런 방법으로 회복을 경험했을까? 직접 경험하신 음식 치유 사례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밥상이 바로 약상이다. 내 안의 의사들은 밥상에서 깨어난다. 그런데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원장님은 스스로 어떻게 음식을 실천했을까? 네, 정말 본인도 이런 방법으로 회복을 경험했을까?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저의 개인적인 이런 음식 치유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다르지 않게 몸의 신호를 무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진료와 강의, 연구, 프로그램 진행으로 늘 바쁘게 살았습니다. 과로 속에서 늘 피곤했지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먹을 땐 잘 먹자 이런 생각으로 기름진 음식, 야식, 고기, 정제 탄수화물을 가리지 않고 먹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했지만은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피로는 깊어졌습니다. 몸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손발이 막 정말 얼음창같이 차가워지고 다리는 부종이 자꾸 생기고 또 장에는 과민성 대장, 또 만성 피로, 불면, 집중력 저하, 또 자율신경까지 무너지면서 막 부정맥, 잦은 불안과 어떤 초조, 항상 가슴이 답답한 이런 증상들. 그리고 통증도 좀 있었었는데 만성 요통을 또 이렇게 자꾸 담결림 같은 거. 또 이 잦은 감기로 정말 달고 살았죠, 거의. 그럼에도 저는 다들 이렇게 사는데 나이 먹어서 그런 거야 라고 무시를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 염증 반응, 부정맥, 또 고지혈증까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심지어 피부에 건성 같은 이 자가면역 질환까지 저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요. 몸이 저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는 그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강하게 저한테 경고를 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저도 정말 여러 시도를 했습니다. 한약, 양약, 영양제, 좋다는 음식들. 하지만 약은 증상만 늘려줬을 뿐 근본적인 변화를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병을 고치는 열쇠는 약이 아니라 밥상에 있다라는 것을요. 음식을 공부하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니시오법, 거슨요법, 콜린 캠벨 박사의 무엇을 먹을 것인가, 다양한 어떤 식이요법을 연구하면서 환자들과 함께 이제 실천하게 된 계기가 됐던 건데요.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무엇을 먹을까보다 중요한 것이 언제, 어떻게 먹을까였습니다. 평생 실천할 수 있는 하루의 해독 루틴과 5.3 식사법을 만들게 됐던 거죠. 아침에는 기상시에 따뜻한 물 한 잔, 공복에는 사과 당근 주스로 해독을 시작. 점심과 저녁은 채소, 과일, 현미, 콩 위주의 어떤 자연식 5.3 식사법이죠. 그리고 음식 고르는 기준으로 가공이 적고 생명력이 살아있고 먹고 나서 몸이 편한 것, 편안한 것,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달콤한 빵, 고기, 슈퍼푸드라 불리는 그런 영양식품들, 그 집착을 내려놓는 게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실천하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치유는 슈퍼푸드나 영양제가 아니라 생활 속 밥상을 바꾸는 데 있다라는 것을요. 밥상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식단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삶의 리듬을 다시 짜는 시작이었습니다. 놀랍게도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아침에 눈이 쉽게 떠지고 만성 피로가 가벼워졌어요. 차갑고 이 아랫배까지, 손발이 차갑고 아랫배까지 차가웠던 것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고혈압, 당뇨가 안정되고, 약 없이도 안정되고, 부정맥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민했던 잠은 편안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장이 편해지니까 불안과 초조가 사라지고 밥상 앞에서 감사와 편안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 어떤 눈치를 보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상냥하게 사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짜 음식은 약보다 강력하다. 이 해독 루틴은
몸속 독소를 비워냈고 또 오삼식사법은 내 안의 의사들에게 다시 힘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몸과 마음이 함께 회복된 삶을 살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저도 환자분들과 똑같이 방황했습니다. 저 역시 몸의 신호를 무시하다가 결국 밥상 위에서 그 길을 찾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밥상에는 어떤 음식이 지금 올라와 있나요? 가짜 음식입니까? 아니면 진짜 음식입니까? 단 한 끼만 바꿔도 됩니다. 사과 당근 주스 한 잔, 채소 한 접시, 다라이 현미 한 숟가락. 이 작은 실천이 내 안에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시작이 됩니다. 저는 오늘 또 여러분의 밥상이 여러분 안의 의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호흡을 특히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숨을 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나는 숨 잘 쉬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제가 수많은 그 암 환자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암 환자들의 공통점은 호흡이 얕고 짧다는 거예요. 숨은 쉬고 있지만 그 숨은 긴장으로 이렇게 막혀 있고 또 세포 깊숙이까지 산소가 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은 왜 산소가 없으면 면역도 없는지, 그리고 왜 암 환자들에게 호흡이 생사의 갈림길이 되는지 함께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상담실에서 환자들을 이렇게 관찰합니다. 말할 때 숨 쉬는 모습, 자연스럽게 숨 쉴 때 모습, 눈을 감고 숨을 쉬어보라고 하면서 숨 쉴 때 그 모습. 근데요, 거의 대부분이 얕고 짧은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후 하고 길게 내쉬지를 못해요. 가슴은 늘 긴장되어 있고 배는 단단히 굳어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오랜 세월 스트레스를 분출하지 못한 채 참고 억누르고 긴장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억눌린 감정이 쌓여서 숨기를 막아버린 겁니다. 결국 숨이 막히는 이런 삶은 곧 면역이 막히는 삶이 된 거예요. 겉으로는 숨을 쉬고 있지만 사실은 세포까지 산소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그런 숨을 쉬고 있었던 겁니다. 의학적으로 보면요, 세 가지 차원에서 산소는 면역과 아주 직결돼 있어요. 첫 번째는 에너지 생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와 싸우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산소가 없으면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고 세포는 움직일 힘을 잃습니다. 두 번째는 살균작용이에요. 백혈구가 세균을 잡아먹을 때 산소를 이용해서 적을 죽입니다. 이거 활성산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이 산소가 부족하면 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산소는 해독과 회복의 핵심입니다. 간, 신장 같은 이런 해독기관도 산소를 써서 독소를 분해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독소가 쌓이고 면역은 무너지게 된 원리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산소가 없으면 면역도 멈추고 암 환자의 몸은 회복의 길을 잃어버리고 멈추게 됩니다. 한 번은 50대 암 환자분이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표정은 완전히 굳어 있었고 숨은 가슴 위에서만 이렇게 짧게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가, 원장님, 저는 늘 답답해요. 항상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호흡을 한번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길게 내쉬는 연습. 금방 숨이 끊기고 목에서 꽉 막혔지만 자신이 그 호흡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조금씩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그대로 몇 주 반복하면서 조금씩 깊이 배로 숨이 깊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을 그분도 이제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일단 몸이 가벼워졌어요. 밤에 숨이 편안해지니까 잠도 너무 잘 자요. 이 숨 하나 바꿨을 뿐인데 면역이 회복되고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어떤 느낌의 변화가 아닙니다. 과학도 비슷한 이런 것들을 밝히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암 연구 학술지 네이처 리브 캔서라고 하는 2008년 논문이죠. 이게 상당히 유명한 논문인데 이 논문에 따르면 암세포는 저산소 환경에서 더 잘 자란다라고 하는 이 논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환경에서는 면역세포가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또 2017년 이 생리학 저널인 Journal of Applied Physiology라는 이곳에서는요, 깊고 규칙적인 호흡 훈련을 한 그룹이 NK세포 활성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호흡을 깊게 해서 산소를 공급하게 되면 면역이 깨어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계속해서 증명되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자연치유 관점에서 보면 호흡은 단순히 공기를 들이마시는 게 아닙니다. 산소는 내 안의 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어떤 숨결의 연료입니다. 숨은 내 안의 의사들에게 보내는 신호인 거죠. 숨이 얕으면 그 의사들한테 쉬어라, 마음이 급하다라고 하는 신호가 가고, 숨이 깊으면 깨어나서 회복해라 라는 이런 신호가 가는 겁니다. 환자들이 호흡을 바꾸지 않으면 내 안의 의사들은 질식한 채 잠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호흡이 깊어지면 의사들은 다시 눈을 뜨고 면역의 일터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숨은 생명이고요. 숨은 면역입니다. 암 환자들의 공통점은 얕고 짧은 호흡. 이 호흡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회복에는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숨은 어떤가요? 얕고 급한가요? 아니면 깊고 편안한가요? 단 10분 한번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면서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한번 내쉬어 보세요. 이것이 내 안에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시작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숨결 속에서 내 안의 의사가 다시 깨어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